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겨울옷을 꺼내 입어야 하는 아침이었죠. 저도 한동안 묵혀두었던 패딩을 꺼내 입었는데도 이 옷깃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출근길이었습니다. 이런 꽃샘추위와는 상관없이 서울 곳곳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들로 가득합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공금 횡령 의혹으로 얼룩진 강동구의회와 GTX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용산 구민들의 목소리 전해드립니다. 3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진구의 구유지 취득 면적이 잘못 입력돼 공유재산 3,500억 원이 부풀려졌습니다. 구청과 의회는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광장은 늘리고 차선은 줄이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두고 종로구가 교통정체 악화를 우려하며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GTX A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용산구 주민들이 국토부와의 토론회에서 깜깜이 주민설명회와 발파공법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강동구의회 이민택 의장의 불신임한 처리가 여야 간 대립으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의 착오로 취득 면적이 잘못 입력돼 광진구의 공유재산 3,500여억 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구의 재정 공시에도 그대로 명시됐는데 구의회에서 이 문제가 촉발됐습니다. 첫 소식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광진구청의 재무 담당 부서에서 구유지 취득 면적을 착오에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득 면적은 4,500여 제곱미터지만 45만여 제곱미터로 잘못 입력했고 그 결과 3,574억 원의 구유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 1월 구청은 이 같은 오류를 발견했지만 이후에 있었던 결산 검사와 결산 승인 시 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구의원들은 잘못 표기된 결산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실제 오기된 결산서를 토대로 작성한 2018년 광진구 재정 공시를 보면 2017년 토지재산 부문에서 전년도보다 3,775억여 원이 증가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기된 결산서는 지난해 연말 예산 심의 때도 첨부 서류로 등장했습니다. 박성현 의원은 이때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재정 공시 오류는 지방재정법 60조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거기서는 당연히 재정의 책임성 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이 어디냐 알려달라 합니다. 지방재정법 60조는 어떠한 공시 요건과 공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 외에 그 위반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 분석의 편람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판단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된다고 하면은 책임성 분야가 해당될 수가 있지만 책임성 분야도 세부 지표를 가보면은 저희가 이러한 단순 착오에 의한 결산서 첨부서류의 수치 정정사항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 정정 사항을 정정을 했을 때 한 것이지 지금은 정정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료 입력 기한을 준수하였는지 입력 자료에 대한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지표상으로 볼 때 가점과 감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맞지 않은 자료로 잘못된 자료로 입력되지 않았습니까? 고치지 않았으면 페널티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토지가액의 착오 공시로 인해 우리 구가 행정안전으로부터 보통교부세 등의 재정상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몇천억 원의 재산이 사라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공방 가운데 구청 측은 결과적으로 잘못 표기된 결산서를 의결한 것은 의회라며 의회의 잘못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공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공시된 사항은 결산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의회가 의결해서 승인된 그런 결산서는 그것이 본서류든 첨부서류든 그 자체를 가지고 공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 공시 문제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정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의회 의결이 끝난 결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정 공시는 의회가 요청할 경우와 구가 결산 검사 과정에서 소명 자료를 통해 요청할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의회가 요청해 재정 공시를 수정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 얼굴에 침 뱉기라며 수정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는 다음 달 결산 검사 시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산의 증감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구가 수정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놓고 종로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업이 추진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거란 겁니다. 종로구가 별도의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교통봉사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행사를 앞둔 광화문 광장 주변이 차량으로 뒤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행사들은 뭐 하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크고 작은 집회나 행사가 열릴 때면 광장 일대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계획의 하나로 왕복 10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줄인다는 구상인데 정작 주민들은 교통정체, 상권 침체로 피해만 본다는 겁니다. 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놔놓고 아무 저희들한테는 대책도 한번 세워준 것도 없고. 종로구 의회에서는 구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구정 질문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4천여 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한 상황에서 부암동과 삼청동 일대 주민들도 서명 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구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확장 사업을 무산시키겠다며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단체 행동까지 불사하고 계십니다. 종로구청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종로구청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대로 차선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광역 차원의 총괄 대책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교통 업무를 광화문 광장 추진단에서 도시교통실로 조정했다며 서울시와는 별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 시 심각한 교통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 광화문 광장 추진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별도 대책협의회 구성 또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내년 1월에 착공해 이듬해 5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죠.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백사마을 정비계획안이 다음 달 열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재개발, 재건축 층수와 용적률 등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도계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개발 사업 추진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간 제자리 걸음만 걷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백사마을 정비계획안이 다음 달 17일 열릴 도계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안을 좀 잘 만들어서 도계위원분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저희 목표고 20층으로 해서 한 번에 통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아파트 층수입니다. 최고 층수를 놓고 주민대책위와 서울시 생각이 다릅니다. 대책위 측은 지난 2012년 정비계획 당시 발표된 최고 20층 설계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15층 배치가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발빠른 사업 추진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주민들 의견을 조금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도계위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율 중이긴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네. 통과되게 만들어야죠. 또. 백사마을 재개발은 지난 2008년 추진됐습니다. 개발 방식을 놓고 주민대책위와 서울시가 갈등을 겪었고
시행사가 바뀌는 등 난항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강동구의회 이민택 의장의 불신임한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한 채 의원 간 설전만 오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동구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동구 의장 불신임한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마찰이 일어났다는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어제 강동구 의회에선 이민택 의장의 불신임한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한 투표 방식에서 여야 간 이견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날 의장 불신임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무기명 투표 결과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의원 개개인이 공개적으로 기립하는 방식으로 불신임한 상정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회의 시작 40분 만에 한 차례 정회가 선포되면서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의장 불신임안은 상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안건 가부 논의도 아니고 이 안건을 어떻게 올릴지부터 여야가 대립했다는 말인데 여야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기립투표를 주장한 근거는 이미 해당 사안을 수차례 논의해 왔는데 굳이 상정하는 것까지 비밀에 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안건 상정까지 무기명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다 의장 또한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같은 당 의원을 불신임하는데 누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겠냐며 기립투표를 주장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공개 투표를 통해서 의장의 불신임한 상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기립투표 방식을 통한 불신임한 상정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회의에서는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들도 일부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금 횡령 의혹에 공무원이 관련됐다는 주장도 나온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본회의에선 강동구청 공무원 노조 측 인사들도 참여해 회기 일정을 참관했습니다. 이민택 의장의 공금 횡령 의혹에 공무원들도 연루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의장 불신임한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안건 상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부터 가로막히면서 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노조 측 인사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민택 의장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장이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의회가 가만히 있다는 건 사실상의 직무유기 행위라며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상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택 의장의 불신임안은 상정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강동구 의회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강동구 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부정한 일로 얼룩진 강동구 의회가 이 전체 기초의회의 위상을 쌓기 위해서라도 여야를 떠나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겁니다. 강동구 의회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중랑구의 한 노인복지관 쓰레기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쓰레기장 목재 패널이 일부 소실돼 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3시쯤 은평구 진관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집안에 있던 35살 남성 한 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현장에서 사망했고 불이 시작된 작은 방과 거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에서 1톤 화물차와 소방구조 차량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 김모 씨와 구급대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차가 앞서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용산구에서 GTX-A 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8월 열린 GTX-A 노선 주민 설명회가 주민들은 몰랐던 깜깜이 유령 설명회였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 GTX-A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사업시행사인 SG레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GTX-A 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인데 주민들의 칼끝은 사업 주체가 아닌 구를 향했습니다. 지난해 8월 용산구청에서 열렸던 GTX-A 주민 설명회 일정을 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저희가 말한 유령 공성회라는 게 참석한 사람은 단 4명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용산구청의 국민들은 단 1명도 안 갔습니다.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에선 관련 법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고문을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했습니다. 비대위는 국토부로부터 통반장을 통해 설명회 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라고 한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분명히 통반장을 통해서 후암동 주민들한테 알려라라고 용산구청에 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못 들었잖아요. 이에 대해 구한 관계자는 그런 지시를 전해 듣거나 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지난해 8월 설명회를 열기 위한 장소 제공과 주민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시는 따로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는 당시 GTX-A 노선의 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당 동에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는 앞으로 구민들이 GTX-A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국토부와 사업시행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같은 날 비대위는 국토부와 사업시행사에게 GTX-A 노선이 변경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또 공사 공법에 대한 안전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안 됐다. 왜 안 됐는지. 비대위가 GTX-A 노선이 용산공원에서 노후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변경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설계사는 용산공원이 들어설 예정인 미군기지 땅이 아직 국가로 반환되지 않아 설계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 시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소파 협정을 열어가지고 그거를 노선을 선정하고 미군기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용 증가가 우려된 점도 한몫했습니다. 노선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결국엔 그게 다 공사비가 되는 거거든요. 주택가를 지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면 좋겠지만 이용객들이 부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노후와 주택 밀집 지역에 발파 공법을 적용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선진사례 다 봤는데요. 나튼 공법으로 이렇게 빵빵 다이나마이트로 터뜨리는 데가 없었어요. 다 TBN 공법이지. 정부 측 패널은 기계굴착 방식인 TBN 공법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용산구 후암동 구간은 저희가 앞쪽에는 경암이지만 그쪽 일부는 연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파쇄대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계가 모르고 뚫고 지나가면 위에서 납반이 떨어지거나. 이에 대해 주민 측 패널은 정반대의 답을 내놨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 최소화하는 방법이 TBN도 되고 뭐 발파도 되는데 다 됩니다. 되는 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가는 것이 기계화 공법이라는 얘기입니다. 3시간 동안 날선 질문이 이어진 GTX-A 사업 관련 토론회. 비대위는 못다한 질문 리스트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오늘 27일까지 서면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비대위는 앞으로 국토부와 구 그리고 사업시행사인 SG레일과 협의체를 구성해 GTX-A 사업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내 집 바로 밑에 왕복 6차로 고속도로가 난다면 이 달거워할 주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광명 서울 고속도로가 지나는 구로구 항동 주민들은 지하 터널 공사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앞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부천과 광명, 강서와 구로구 4개 지역, 구로구 항동지구의 경우 초등학교와 아파트 밑으로 지하터널이 관통합니다. 245세대 900명 주민들은 지하터널이 생기면 건물 균열 등 그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합니다. 내 집 아래에서 발파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과히 눌리고 잠을 설치는 주민이 한둘이 아니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제값을 받고 집을 팔기도 어려워 많은 손해를 보고 파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선 발파 공사 이래 땅꺼짐과 싱크홀, 건물 균열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선 변경은 물론 사업 취소까지 요구 중인 주민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주민동의 아래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된 이상 계획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주민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부. 과연 타협점은 없는 것인지 3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 예정인 심층 취재 쌍심지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서울 9급 공무원 모집 경쟁률이 15대 1을 넘기면서 공무원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물론 시험 날짜가 겹쳐서 지난해에 비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지만 여전히 바늘구멍인 건 사실이죠. 이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당장 단비가 내리긴 쉽지는 않겠지만 청년들의 열정마저 식는 일은 없도록 관심과 시급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